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늘은 서울 신월동의 빌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빌라라는 명칭은 정상적인 명칭은 아니죠. 유럽에서 고급 전원주택 이런 쪽을 빌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 이런 쪽을 빌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물건은 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다세대하고는 또 다른, 예전에 많이 쓰던 용어 중에 연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단어를 잘 안 쓰는데요. 연립이라는 쪽은 빌라와 같이, 그러니까 다세대와 같은 쪽으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대체로 규모가 큽니다. 가구 수가 크고, 또 오래전에 지어서 대지 지분이 크고요. 또 저층이죠. 요즘 그 빌라는 4층 또는 뭐 그 이상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연립이라 그러면 보통은 뭐 1층, 2층, 뭐 지층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립이라고 하면 오래전에 지은 빌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래전에 지었으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단 이 연립들은 대지 지분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그 각 가구마다의 대지 지분이 무지 큽니다. 그러면 이 낡았고 대지 지분이 크다라는 것은 약점이면서 또 강점이죠. 이게 재개발로 갈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독 재건축으로 갈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감정평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니까 대지 지분이 클수록 가격은 높은 쪽이 되겠죠.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고, 대지 지분이 큰 중심, 도시의 중심에 낡은 연립을 여러분들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물건 중에 하나를 오늘 찾았는데, 거기다가 약간 또 이상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죠. 신월동의 남양 연립입니다. 대지권 66평방, 건물 62평방, 감정가 2억 6,800인데 누군가 낙찰받고 불허가를 받았었네요. 그리고 다시 진행해서 현재 3월 18일 날 1억 7,100, 64% 떨어진 금액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 물건의 장단점은 대략 말씀은 드렸습니다. 오래됐다, 저층 빌라다, 대지권이, 전체적인 대지권이 크고 지분도 크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만 있다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인데, 여기 문제점은 뭐냐면 세입자죠. 세입자 이 씨가 2009년부터 전입해서 살고 있는데 확정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르니까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이 늦으니까 새마을금고가 1번이 되겠죠. 여기가 2번이 되겠고, 그래서 현재의 금액으로 봐서는 세입자에게 배당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된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의심 가는 게, 현재의 소유자가 이 집을 사기 전부터 이 세입자가 살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전부터 세입자였냐? 아니면 혹시 이전에 주인이 아니었을까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전부터 세입자라면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 집 주인이었다면, 전 소유자였다면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 물건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전 소유자인지는 등기부를 살펴보면 금방 나옵니다. 등기부를 제가 미리 봤었는데,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이 씨가 이전에 소유자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분이 전 소유자가 이 집을 예지종합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계속 임차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 제 동영상에 이미 한두 번 설명이 됐었습니다만 한번 따져볼까요? 이 씨가 09년에 사는 것은 소유자로서의 전입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2012년에 매도를 했죠. 매도하고 그대로 임차인으로 남아있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2020년 경매가 진행 중인데, 전 소유자이면서 지금은 임차인 이 씨는 현 경매에서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2009년에는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요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준 요 시점을 기준으로, 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 집을 팔 때 내가 이제는 임차인으로 살겠다라고 미리 계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집을 팔고 난 다음에 미리 얘기는 됐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소유권 이전 이후에 해줬다면 그 전소유자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좀 달라집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임차인으로서 살 사람하고 전소유자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두 사람 간의 임대차는 이때 성립하지만 외형상으로 소유권은 아직 이 사람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를.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아직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임대차가 인정되는 것은 매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전되기 전에 매도 계약서를 쓸 때 임대차를 미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부터 임차인이 되고, 그 이후부터 임차인이 된다라면 여기 날짜가 정확하게 12년 7월 18일로 돼 있죠. 7월 18일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7월 18일부터 임차인이 된다면 대항력이란 것은 그 이길 0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의해서 19일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같은 시점에, 같은 날인데 순서는 좀 다르겠죠. 소유권 이전하고 미리 건저당을 신청해서, 대출을 신청해서 건저당을 설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12년 7월 18일이 되겠죠. 요게 말소 기준이고, 임차인은 그 이길 0시니까 결국 결론은 대항력이 없다입니다. 요 대항력이 없다라는 말을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근거는 뭐냐 하면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 여러분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9306. 제가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좀 어려운 내용, 판례란 게 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저와 함께 거주하다가, 전소유자가 소유자로서 거주하는 거죠.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처명이든 전소유자의 명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죠.
갑의츠가 주택임대차보법상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을에게, 매수자에게 명의를 이전한 그 다음날 0시부터다. 이런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고요. 경매하는 사람에게는 꼭 알아두셔야 될 판례인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전 소유자가 집을 팔고 세입자로 살기로 했다면 이 두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이 언제인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해준 다음날 0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새로운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건저당을 설정했다면 이 건저당보다는 하루가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입니다. 근데 구독시는 왜 대항력이 있다고 했나? 구독시는 이 시가 전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로 전입일이 건저당보다 앞서니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는 거고 당연히 인수할 금액도 없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의 문제는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낙찰을 받아봤기 때문에 인도명령으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문제는, 이 문제는 물론 초보자인 경우는 뭐 입찰을 못 하겠지만 경매를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이 물건을 입찰해도 되나? 이 가격이 믿을 만한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요즘의 감정가는 대체로 정확합니다만, 그래도 이 빌라는 가격이라는 게 좀 들쑥날쑥하니까,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국토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국토부에 들어가셔서, 이것도 여러 번 해봤었죠. 실거래가 연립 다세대에 이 주소를 입력하고 매매나 임대가 있는지를 쭉 훑어보면 됩니다. 매매가 2017년에 여러 건이 있었더라고요. 2억 2천, 2억 6천 뭐 이런 식으로 전월세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8,500, 뭐 2,000에 50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4,000에 40, 3,000에 40.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많이 낮은 편인데 건물이 워낙 노후해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시세는 이렇게 봅니다. 시세는 한 2억 한 3천, 4천 정도 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수리를 많이 해야 된다면 더 낮춰야 될 거고요. 수리가 제대로 돼 있다면 좀 더 올려도 될 거라고 봅니다. 전세는 대략 1억 2천, 어느 정도 수리가 된 정도로 해야 되겠죠. 임대는 한 3천에 40 정도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낡은 집에 대해서 재건축의 가능성은 없을까? 역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양천구 신일동 남양연립 이렇게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가 하나 있네요. 국민일보 기사인데 2004년도에 무려 16년 전입니다. 2004년도에 재건축을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무산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로부터 16년이 흘렀으니까 재건축의 가능성, 압박은 이제 더욱 커졌겠죠. 이제 그렇게 저는 재건축의 가능성을 봅니다. 주변을 한번 볼까요? 바로 열어놨습니다. 주변은 그냥 뭐 일반적인 주거지역 아파트 소규모가 보이고요. 요거 빨간 벽
신월돌 이 두 동이 이 남양연립입니다. 예, 경매 나온 그쪽이고요. 요 멀리 시장이 보이네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지도. 예, 지도는 다시 보겠습니다. 주변이 그냥 주택가, 경인고속도로 입구 쪽, 지하철역은 조금 거리가 있는, 저는 뭐 이렇게 거리를 재봅니다. 한 800, 900m 되겠죠. 보통의 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위치는 뭐 특별히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정도가 아닌데, 저는 어쨌든 오래 전에 지은 대지 지분이 큰 연립이고, 현재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돼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그래서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더군다나 누군가가 낙찰받고 이렇게 프로가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가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작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투자를 고려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을 가시면 재건축의 가능성, 현재 임대가 되는가, 수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수리를 하려면 아마 끝도 없겠죠. 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이제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입찰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신월동 오래된 연립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